초원의 왕관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왕의 눈을 가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굶주림이 경계심을 넘어설 때 포식자와 사냥감의 경계는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왕국에서 모든 추격은 생사를 건 도박이며 절대적인 권력조차 몰락과 머리카락 한 올 차이에 불과합니다. 야생의 제왕들이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삼으려 했던 바로 그 존재들에게 압도당하는 순간을 목격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초원의 먹이사슬에서 눈은 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원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자 무리에서 눈은 전체 식단의 약 20에서 5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수백만 마리의 개체가 거대한 무리를 지어 아프리카 초원을 횡단하는 대이동 시즌이 되면 더욱 높아집니다. No, she's still in the snoozing. Ow. He's moving a bit. Oh, she's going. She's going. No. She's gonna get it. Got one, yeah. No. Is it on video, look? Yeah, it's you could have got it now. 눈은 결코 만만한 사냥감이 아닙니다. 확실한 전략이 없다면 사자가 이들을 성공적으로 사냥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Their sisters are desperate for food. They need a kill. 사자들은 그저 목을 제압하는 것만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For themselves. Stealthy. To launch. Her and her family for the next few days. 누처럼 끈질긴 상대와 맞설 때 모든 사냥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많은 사자들이 빠른 속도로 누를 쫓다가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최대 80cm에 달하는 굵고 날카로운 뿔은 마치 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대 250kg에 이르는 체중까지 더해지면 이들은 근거리에서 매우 위험한 들이받기와 휘두르기,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나 복부를 향한 단 한 번의 정확한 뿔 공격만으로도 포식자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There he is. Quick with your up windows. What can he be scared of? Nice digging. Nice. 누를 사냥하는 것은 매번 도박과 같습니다. Shake it.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초원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냥꾼조차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자연에서 권력은 잔혹할 정도의 결속력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아프리카 물소에게 사자는 초원 곳곳에 조용히 도사리고 있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이 포식자들은 건강한 개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무리를 끈기 있게 추적하며 새끼나 약한 개체, 늙은 개체 또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을 노릴 기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물소는 결코 만만한 사냥감이 아닙니다. 1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덩치와 강철처럼 단단하게 굽은 뿔을 가진 이들은 도망치는 대신 포식자를 향해 돌아서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ions are a deadly. 생존 본능은 포식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초원의 제왕은 나무 위로 기어올라 아래에서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뿔로부터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성체 아프리카 물소는 체중이 800kg을 넘을 수 있으며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지어 방역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거대한 포식자조차도 장기전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초원의 제왕은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니라 그저 삶을 부지하려 애쓰는 연약한 생명체일 뿐입니다. 아프리카의 야생에서는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암사자는 몸을 바짝 낮춘 채 지형을 이용해 공격 직전까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숨깁니다. 암사자는 몸을 바짝 낮춘 채 지형을 이용해 공격 직전까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숨깁니다. 사냥이 시작됩니다. 사자는 전속력으로 튀어나가 부상당한 얼룩말을 향해 곧장 돌진합니다. 하지만 덮치는 바로 그 순간 얼룩말은 두 뒷다리로 강력하게 걷어차며 반격합니다. 얼룩말의 반격은 사자의 뼈를 부러뜨리거나 심각한 내상을 입힐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특히 머리나 가슴에 적중할 경우 더욱 치명적입니다. 사냥은 즉시 끝이 납니다. 포식자는 먹이를 얻지 못한 채 자신이 노리던 사냥감이 남긴 고통스러운 상처만 안고 돌아가야 합니다. 루아강 계곡에서 글레이드 무리의 사자들은 자신들의 가장 까다로운 사냥감인 기린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기린이 물을 마시기 위해 몸을 숙이는 바로 그 순간, 즉 기린의 몸이 가진 높이의 이점과 넓은 시야를 잃게 되는 때를 기다립니다. 이들은 극도로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여 사냥감의 뒷다리와 목 부위를 겨냥합니다. 성체 기린은 키가 최대 5.5m에 달하며 사자의 두개골을 부술 만큼 강력한 발차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실수만으로도 사냥은 즉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식자들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기린이 균형을 잃고 땅에 쓰러지자 꼼짝없이 제압당한 거대한 몸은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사자들은 거대한 만찬을 확보했습니다. I had a couple Red Bulls. You ever had a Red Bull? I never had a Red Bull before, but I had a Red Bull last night and I really like Red Bull. I got a new necklace. Glows in the dark. But you can't really see it right now. Unless you do this. That's really something. Doesn't Red Bull make you crash pretty hard? 나이라고는 야생에서 가장 무서운 암살자 중 하나로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도 거의 변하지 않은 완벽한 사냥 기계입니다. 마라강 도하 지점에서 이 거대한 기습의 명수는 수면 바로 아래에 조용히 숨어 공격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악어는 눈에 띄는 물결조차 일으키지 않고 강을 건너는 누에게 다가갑니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매복을 유지하기 위해 악어는 심박수를 분당 약 2회로 줄여 거의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잠수할 폭발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최대 1100kg의 치악력을 가진 턱이 순식간에 사냥감의 몸을 단단히 제압합니다. 눈은 속수무책으로 깊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초원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냥감이 모이는 강간은 사자와 악어 모두가 식량원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권을 쥐고자 하는 격전지가 되곤 합니다. 악어는 방금 쓰러진 사냥감을 가로채기 위해 주저없이 물가로 돌진합니다. że to jest gra na czekanie. A potem go pociągnie. Widzisz, próbuję go wciągnąć, ale jestem pewien, że ostatecznie wygra. To niesamowite, chłopaki, z wody. Tak. 하지만 이번에는 육상의 포식자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자무리는 여러 방향에서 끊임없이 포위망을 좁히며 발톱과 수척 우위를 이용해 단단한 갑옷을 두른 상대를 압박합니다. 거듭된 돌진의 악어는 방어를 위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매우 위협적인 치악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어는 강둑에서 너무 멀어지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방향을 틀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악어는 자신의 진정한 무대인 깊은 물속으로 후퇴해야만 합니다.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 just wanna lay in my bed. Don't feel 아프리카 초원에서 두 사자 무리가 무리 전체의 생명줄과도 같은 아프리카 물속 떼를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입니다.
침입한 무리가 떠돌이 무리의 사냥 영역을 넘어서면서 실수가 시작됩니다. 혼전 속에서 젊은 암사자 한 마리가 고립되어 큰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무리는 곧바로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사자는 울음소리와 냄새로 동족을 알아볼 수 있으며 이들은 어린 사자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이용해 상대 무리를 다시 끌어들입니다. 결국 어미 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패배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연에서 때로는 생존을 위해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어미 퓨마가 자신의 몸무게보다 거의 3배나 더 나가는 사냥감인 과나코를 기습하는 데 생존을 걸었습니다. 폭발적으로 도약하여 순식간에 목 부위를 제압하고 호흡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과나코는 포식자의 결박을 풀기 위해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강하게 부딪히며 거칠게 저항합니다. 이빨과 발톱이 완전히 통제력을 잃으면서 사냥은 순식간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미 퓨마는 살아남았지만 회복하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차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너무 오래 지속되는 실패는 때로 새끼들 전체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기에 충분합니다. 기후변화가 생명줄을 옥죄면서 초원에서의 생존 투쟁은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기록적인 지구온도 상승을 초래했으며 이번 세기에 전체 동물종의 4분의 1을 멸종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초원이 시들고 수원이 말라가면서 가장 자존심 강한 포식자들조차 필사적으로 목숨을 건 도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줄을 조용히 끊어놓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의 균열을 복구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인류 자신을 포함한 자연계 전체의 붕괴가 될 것입니다.